자,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구의 참길학원 23년의 전통을 가진 그 쌤도 되게 오래 강의를 했어요. 참길학원의 원장 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상가함수 첫 시간인데요. 자, 우선은 상가함수라는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변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변환시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각의 측정 방법을 바꾼다가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호도법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각과 호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울산 중구 참길학원. 자, 우선은 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한 반직선,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얘를 각이라고 합니다. 자,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얘를 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게 요만큼을 각의 크기라고 했고요. 얘를 각의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각을 만드는 두 개의 반직선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가 이 반직선이 움직여서 이런 식의 각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지금처럼. 됐어요? 쌤 팔이 직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요렇게, 이렇게 90도, 이렇게 180도,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럴 때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각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반직선, 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쌤, 얘가 각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각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에서의 각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슨 개념이냐? 요렇게 가요. 얘를 우리는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라고 잡고요. 이쪽에 각이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반직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쪽이 양의 방향, 아래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본다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양의 방향, 아래로 내려가면 음의 방향.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반직선이 쭉 움직인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샥, 이렇게 반대로 샥, 이렇게 양수 쪽으로 음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야. 되겠어?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고장난 시계바늘, 그치?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를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잡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잡을 때요. 자, 그럴 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요쪽으로 올라갔을 때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쌤이 알파도라고 해볼게요. 알파도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플러스 알파도만큼 갔어요. 그럼 요렇게 돌아가면 몇 도만큼 갔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면 음의 방향으로 간 거잖아, 그지? 됐어요? 음의 방향으로 간 건데 마이너스 360도에서 요 각만큼을 뭐한 거? 더한 것만큼 가 있는 거지. 양의 방향으로. 맞아요? 즉 얘랑 이만큼 각이 360도를 이루고 있는 거야. 더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요렇게 돌아서 한 바퀴 여기까지 돌아가면 마이너스 360도인데 거기에서 양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알파도만큼 더 돌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5도다. 55도다. 이렇게 된다면 이만큼 한 바퀴 돌아오면 마이너스 360도인데 55도만큼 빼고 돌아왔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근데 얘를 이렇게만 또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 이 반직선이 여기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지. 다시 아까 뭐랬지? 고장난 시계바늘처럼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360도인데요. 한 바퀴 돌아오고 55도가 더 올라갔어. 그러면 360도에서 555도만큼 더 갔으니까 415도만큼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가 55도 갔는데 실제로는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55도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60도만큼 돌아가고 다시 55도만큼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되겠어? 그 다음에 그러면 쌤 두 바퀴 돌아가면요, 아니 두 바퀴 돌아가면 360도가 두 번 갔겠지. 그리고 55도만큼 더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되겠어? 됐어요? 그러면요 쌤 마이너스 305도는요, 아이 이렇게 본다는 거지. 마이너스 360 와서 55만큼 올라갔어요. 이렇게 본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60도 와서 55도만큼 올라갔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쌤 아까처럼요 얘가 두 바퀴 돌아와서 55도 올라가면요 마이너스 360도가 두 바퀴 돌아와서 55도만큼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야 얘가 55도만큼은 무조건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얘가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올 수도 있고요,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와서 55도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세 바퀴 오면요 360도가 세 번 갔겠지, 그지? 더하기 55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갔어요, 다시 55도 올라왔어요.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갔어요, 55도 올라왔어요.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갔어요, 55도 올라왔어요.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60 곱하기 3에 더하기 5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360도에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5도. 얘는 360도에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더하기 55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360 곱하기 1 한 바퀴 와서 더 간 거, 곱하기 2 두 바퀴 와서 더 간 거, 마이너스 1 거꾸로 한 바퀴 와서 올라간 거, 마이너스 2 거꾸로 두 번 와서 올라간 거. 이렇게 본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 뭐라 했지? 각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거야. 각의 크기가 아니라 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동경은요 무수히 많은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경인데, 그 각들이 요 위치에 있는 건 전부 다 360도에 곱하기 정수에 더하기 55도 이렇게 생겨 처먹었더라 이거야. 됐니? 다시 360도에 뭐 정수배, n은 정수. 이렇게. 그러면 이 n이 0이면 뭐야? 55도. 1이면 너, 2이면 너, 마이너스 1이면 너, 마이너스 2면 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겠지. 이해되지? 됐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표현된, 요렇게 표현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일반각은 놉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숫자를 넣잖아. 그러면 55도 각이 하나 딱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2를 넣잖아. 야, 0을 넣으면 55도, 1을 넣으면 415도 하나 나오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05도가 하나가 딱 나와. 이것처럼 각을 한 개로 딱 특정한 케이스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지? 자, 일반각은 뭐라고? 보편적으로 표현된 모든 각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정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각을 딱 집어낸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특수각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러한 각의 표현에서 자, 얘를 우리는 쌤이 여기를 세타도라고 하고요. 요 위치를 나타내는 동경을 L이라고 했을 때, 근데 쟤를 L이라고 했을 때 동경 L이 나타내는 각은 일반적으로 36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세타도라고 한다 이거지. 여기에서 N은 뭐야? 정수가 되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일반각이라고 부른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각이 확정이 돼야 돼요. 막 100바퀴 돌아왔어. 그러면 몇 도 돌아온 거야? 36,000도. 맞나요? 360에 100 곱하면 36,000도 돌아와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막 미친 듯이 돌아왔다는 거지. 그치? 그런 식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도 기억할 게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있잖아. 그러면 쌤 얘는 360의 정수배에 빼기 305도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긴 돼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게 무언의 약속인데 가급적이면 이 세타가 360도보다 작은 또는 작거나 같은 양수로 하자 이거야. 무언의 약속이야. 아니 문제마다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문제에 주게 돼 있고 세타는 0보다 크다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우리는 뭐를 일반각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뭐다?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다시 쌤, 에이 그거는 뭐 그냥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쌤이 인터넷에 여기에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 거, 카페에 강의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응용된 상태, 심화된 상태들은 쌤이 학원에서 수업할 때 그리고 뭐 쌤이 개인적으로 따로 수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해줍니다. 근데 그거 심화까지 다 올리려면 이게 분량도 너무 방대하고요. 솔직히 쌤이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너무 그 분량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여기다가 다 올리면 쌤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방법들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좀 뭐라 해야 되지? 가끔씩 가다가 이제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인 양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예전에 쌤이 올렸다가 다 삭제한 적이 있는데 그럼 막 그런 걸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쌤이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올려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쌤이 여기에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에 대한 예제들만 올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울산 중구에 사는 친구들은 참길학원으로 오시면 쌤이 상담하고 나서 매우 친절하게 꼼꼼하게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산 사는데 조금 멀리 있는 친구들은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원장쌤한테 과외를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쌤이 개인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수업도 하니까 교재 같은 경우는 쌤이 다 준비해서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쌤한테 연락을 하시면 울산에 사는 친구들은 방문을 합니다. 근데 멀리 사는 친구들은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죠? 쌤이 울산 사는데 막 광주까지 가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쌤이 일주일에 한 번 거창까지는 간 적이 있어요. 거창까지 가서 개인 수업을 한 적은 있는데 거창까지 가면 수업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수업료가 진짜 엄청나게 나와요. 개인 수업하는 수업료가 만만치 않은데
쌤이 거창까지 갔다 왔다 하는 시간까지 다 수업 시간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지금은 잠깐 홍보 타임이었고, 자, 이제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게 될 게 뭐라고? 삼각함수라는 거라고. 그죠? 삼각함수라는 겁니다. 삼각함수라는 건 뭐겠어요? 함수에 관해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함수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그거는 앞에 지수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지수 배우고 로그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뭐 해야 돼요? 그래프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한 상태,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됐어요? 자, 우선은 일반각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다룬다면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각을 한번 나타내 볼까 라고 할 때는 항상 좌표 평면 위에 각을 나타낼 때는 항상 뭐합니까? 가로축의 양의 방향. 지금은 보편적으로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 있죠. 다시 이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뭘로 잡자? 시초선으로 잡자.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경이 따라라락 움직일 거야, 그지? 요 반직선이 동경이 여기에서 쫙 움직일 거야. 그럼 여기가 딱 나타내는 게 90도를 나타내겠죠. 맞아요? 다시 동경이 쫙 올라가서 여기가 90도, 더 돌아가서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360도 이렇게 가겠지,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360도에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각을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90도를 나타내는데 36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90도라는 거지. Y축 양의 방향이 정수배에 더하기 90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L에 0 넣으면 얘는 90도고요. 1 넣으면 450도를 나타내. 한 바퀴 올라와서 90도로 더 갔다 이거. 이거 할 때처럼.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축의 음의 방향으로 가는 이 각은요, 360도의 정수배에 플러스 180도를 나타내겠죠. 됐니? 뒤에 붙는 요 세타는 가급적이면 양수로 하자 그랬어, 그죠? 그러면 여기는 360도의 정수배에, 다시 36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270도를 나타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니? 그럼 얘는요, 당연히 시초선은 360도의 정수배를 나타내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 위에 있대.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 위에 있으면 360도의 n제곱에 요만큼 더 올라간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사분면에 있으려면 요거보다는 올라가야 되고 요거보다는 내려가야 되잖아. 얘보단 밑에, 얘보단 위에 요렇게 나타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의 각이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면, 세타가 1사분면 위의 각이라면, 됐니? 다시 세타가 1사분면 위의 각이라면 세타도가, 됐니? 세타도가 1사분면 위의 각이라면 360도의 n배보단 클 것이고, 세타는 360도의 n배에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니? 그러면 이 세타도가 2사분면의 각이면 얘보단 작고 얘보단 클 거야, 그지? 맞아? 그러면 너하고 너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너하고 너 사이에 있을 거야. 36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뭐보다는
얘보다 작을 거야. 쓰는 거 생략할게요. 되겠어요? 너보다 크고 너보다 작다. 그러면 3, 4분면은 너보다 크고 너보다 작다. 4, 4분면은 너보다 크고 너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런 식인 거야, 각이. 됐니? 쓸까요? 그러면 세타도가 2, 4분면이면 어떻게 돼? 360도의 정수배에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요. 세타는 360도의 정수배로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고요.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세타도가 3, 4분면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보이죠? 쓸 수 있어야 돼요.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아니? 다시.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세타가 4, 4분면에 가게 되면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아야 돼. 됐어요? 됐니? 오케이? 그런 상태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해가 됐으면 잠깐 지울게요. 얘가 이해가 됐으면 요런 상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어떤 상태에?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세타도가 2,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도가 존재하는 4분면은 이렇게. 그러면 제일 단순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단순한 친구들이 2, 4분면이면 90하고 180이니까 2로 나누면 45하고 90 사이네. 그러니까 1, 4분면에 있네. 이라고 끝내버려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뭐를 각을 좌표평면에 올리고 일반각을 알았으니 2, 4분면에 있으면 뭐 해야 돼? 세타도라는 게 2, 4분면에 있다면 다시 이거 지울게요. 세타도라는 게 2, 4분면에 있다면 얘는 36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세타도가 뭐보다 36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난 찾는 게 뭐야? 2분의 세타 찾는 거지. 맞니? 그럼 2분의 세타 찾는 거니까 2로 나누시면 180도의 정수배에 됐어요? 더하기 45도 하고요. 2분의 세타도가 뭐하고 18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90도 하고 요 사이에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n equal 0을 넣으면 45도 하고 2분의 세타도가 어디에? 90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때는 1, 4분면에 존재하고요. 됐어요? n equal 1을 넣으면 1 넣으면 얼마? 225도 하고 225도 하고 2분의 세타도가 어디에? 1을 넣으면 270도 사이에 있네. 그러면 얘는 3, 4분면에 있네. 맞아요? 아니 180도 225도는 여기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요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어요. n이 2일 때부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2 딱 넣으면 얘가 360이 돼버리지. 맞아요? 다시 2 딱 넣으면 얘가 360이 돼버리지. 그럼 360 돌아오면 원래하고 똑같은 각이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나누기 2했으니까 2가 돼서 곱하기 2가 되면 360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4분면은 1, 4분면하고 3, 4분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3분의 세타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얘가 2분의 세타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3분의 세타도를 구하려면 3을 곱해야 얼마가 되겠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세 군데에 존재하게 된다고.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런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 좌표 평면 위에 각을 올렸다. 그지? 좌표 평면 위에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동경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 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하는데 그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볼 겁니다. 됐나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두 각을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7세타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 이런 얘기야. 어떤 하나의 각을 나타내는 이렇게 생긴 동경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동경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 걔가 얘랑 일치한대요. 그럼 쌤 각이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가 바로 온 걸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고 거꾸로 와서 돌아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 이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7세타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라고 한번 해본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단 얘기야. 됐니? 그러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요만큼을 내가 알파도라고 잡아볼게요. 제일 작은 각을. 됐니? 얘를 알파도라고 잡아보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360도의 정수배의 n배의 플러스 알파도라고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지? 세타를 나타내면 막 돌아와서 알파도만큼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360도의 또 다른 정수배의 플러스 알파도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됐니? 동경이 같다고 해서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랬잖아요. 그죠? 한 바퀴 올 수도 있고요. 두 바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놈은 거꾸로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야? 세타가 궁금하다 이거지. 뭐는 상관없어? 알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빼세요. 그러니까 세타는 360도의 정수배의 플러스 알파도인데 두 개를 빼버리시니까 6세타가 얼마? 360도의 m 빼기 n 이렇게 되는데 이 m 빼기 n이 뭐예요? 정수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세타는 6으로 나누시면 60도에 곱하기 정수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정수가 뭐면 0이면 0도, 1이면 60도, 2면 120도, 3이면 180도. 그죠? 그럼 조건을 딱 든단 말이야. 세타가 2, 4분면 위에 각일 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라고 하면 120도부터 출발하겠죠. 그 뒤에 또 한 바퀴 더 돌아오면 2, 4분면 위에 각이 또 생길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근데 360도보다 작은 2, 4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답은 12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세요?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할 때는 빼시니까 뭐가 돼? 360의 정수배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외워서는 조금 힘들어요. 마냥 외워서 풀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하세요? 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려보시고. 왜 그러느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7세타와 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지? x축 대칭이니까 하나가 동경이 여기 있다면 얘랑 대칭된 거 딱 요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요각 크기 요각 크기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알파도라고 두고 여기를 뭐라고 두고 알파도라고 둔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 7세타고 여기가 7세타면 여기가 세타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7세타라고 잡아보자고.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봅시다. 됐나? 바꿔도 관계없어요.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요 36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가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세타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360도의 정수배에 마이너스 알파도 이게 내려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세타에 관심을 두고 싶다고. 알파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해? 알파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얘 두 개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더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합이 얼마야? 8세타인데 걔가 360도에 n 플러스 n배 맞니? 근데 얘도 여전히 정수잖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8로 나누면 세타는 도 귀찮으니까 생각합시다. 얼마? 7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지 45지 멍청아. 8, 4, 30 45도 곱하기 정수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0이면 45도, 1이면 90도, 2면 135, 2면 90도, 1이면 45도, 그죠? 3이면 135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찾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X축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럼 Y축 대칭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그려놓고 딱딱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간단하게 한번 Y축 대칭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거 일단 한번 메모 잠깐 하시고요. 화면 멈춰놓고 하면 되니까 메모 잠깐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Y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럼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도일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 얘가 Y축 대칭 저분은 똑같아야 되니까. 됐니? 그러면 얘가 360도의 정수배에 더하기 알파도고요. 얘는 360도의 또 다른 정수배에 됐니? 또 다른 정수배에 n배에 더하기 180도를 갔어요. 막 돌아와서 180도 가서 알파만큼 돌아온 거야. 그지? 마이너스 알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서도 나는 필요한 게 뭐야? 세타인 거야. 이 알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얘 두 개 합을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 두 개의 합이 어떻게 되겠어? 합은 360도에 n 더하기 n이니까 360도의 정수외에 곱하기 정수에 더하기 18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세타, 얘가 7세타면 8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세타고 얘가 5세타면 6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 되겠어? 그렇게 Y축 대칭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오버하면 Y는 X 대칭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이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뭐야? 일반 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각의 대칭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각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로 넘어가 볼 건데요. 호도법은 뭐냐? 각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호도법은 각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도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둘레를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간격으로 360칸을 잘라요. 그래서 360칸 중에 한 칸의 크기를 1도라고 하거든요. 됐니? 다시 360칸을 자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360
60칸을 잘라요. 그 중에 한 칸의 크기를 1도라고 해요. 그건 알잖아, 그지? 원을 360 잘라서. 그 360칸을 잘라서 그 한 칸의 크기를 1도라고 하는데, 그 1도를 겁나 확대해갖고 걔를 다시 60칸으로 잘라. 그래서 그 중에 한 칸의 크기를 1분이라고 합니다. 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1시간을 잘라서 60분. 됐니? 그러면 1도를 60칸 자른 거 하나를 1분이라고 한댔잖아. 그럼 1분을 또 막 확대를 해. 그래서 그 1분을 또 60칸을 잘라요. 그 중에 하나의 크기를 1초라고 합니다. 시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잘라요. 쌤, 그냥 뭐 0.1도, 0.2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10칸씩 자르면 우리는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게 더 편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뭘로 바꿔요? 이제 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호도법이야. 자,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한 게 뭐라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한 게 60분법. 60분법. 60분법은 뭐야? 1도를 60칸으로 자른 거를 1분, 1분을 60칸으로 자른 것 중에 하나를 1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칸씩 잘라낸다고 해서 60분, 60등분, 그게 60분법이야. 호도법은 뭐겠어요? 호도법은 60분법은 60등분을 한 거에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자,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방법. 얘를 뭐라 그래? 호도법이라 그래. 됐니?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자, 요렇게 생겨서요.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얘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는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같도록 잡았대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됐어요? 다시.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와 같도록 잡았어요. 됐니? 호도법은요, 이런 겁니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와 같은 부채꼴을 생각했을 때 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가 세타도라 하면 이 세타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자, 개념이 만만치 않죠? 처음에는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얘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 쓰다 보면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있답니다. 그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를 세타도라고 했습니다. 세타도라고 했습니다. 저 세타도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른다고요?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야. 다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고. 됐니? 다시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뭐를요? 세타도를요. 세타도는 뭔데요?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 자,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혼자 있어서 뻘쭘하더라도 읽어보세요.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세타도를 1라디안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게 약속이야.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타도가 얼마인지를 찾아보고 싶다 이거지. 그게 수학의 가장 본질이잖아. 뭔가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성질들을 파악하고 찾아봐야 한다. 그게 수학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크기 얘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뭐야? r인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ir 약분이 되고 그러면 얼마? 180분의 세타도에 곱하기 파이가 뭐야? 1이 되는 거야. 그지? 맞아요? 그러면 세타도에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얼마? 1이 되는 거고요. 세타도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야. 맞아요? 됐니? 됐어요? 그렇잖아. 이게 180도니까. 됐어요? 파이분의 180도예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파이가 얼마인 거야? 파이가 원주율 3.145가 아니고 3.14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는 무리수입니다. 그죠? 맞나요? 됐어요? 그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야. 이 세타도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즉 세타도가 1라디안인데 걔가 뭐라고? 파이분의 180이라고. 파이분의 180도라고요. 됐니? 다시 쓸게요. 1 라디안이 뭐라고요? 파이분의 180도라고요. 다시 혼자 있어서 뻘쭘하더라도 대답 좀 하세요. 자, 1라디안이 뭐라고? 파이분의 180도라고. 그럼 양면에 파이를 CL이 곱해버렸어. 파이를 곱해버렸어. 파이 라디안이 뭐야? 180도라고요. 됐어요? 됐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뭐랬지? 얘를 이제부터는 뭐를 60분법을 안 쓰고 우리는 뭐를 쓸 거야? 라디안 즉 호도법을 쓸 거예요. 호도법을 쓸 거야. 그래서 이 라디안 기호 있죠? RAD 얘를 생략해 버릴 겁니다. 다시 이 라디안 기호를 생략해 버릴 겁니다. 됐나요? 라디안 기호를 생략해 버리면 파이는 180도 이렇게 써지는 거지. 됐니? 됐어요? 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파이를 실수로 표현할 때는 얼마? 3.14159. 됐니? 파이를 각으로 표현할 때는 얼마? 180도. 자, 파이는 얼마니? 3.14요. 맞아요? 파이는 몇 도니? 180도요. 다시 파이는 얼마니? 라고 물으면 파이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은 거야. 실수값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면 3.14159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파이가 몇 도니? 라고 물으면 각도로 물은 거야. 그러니까 파이는 180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단위로 물을 때는 파이는 3.14159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원주율입니다. 근데 파이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얘는 뭐가 돼요? 180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하게 1라디안이 얼마라고? 한 번 더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이거 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면 파이 곱해서 파이는요 얼마? 180도라고 각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는요? 18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도는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죠. 됐어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문제에서 x라고 주어질 때랑
x도라고 주어질 때랑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다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푸는 기출 문제에서 뭐 하시면 그냥 3이라고 주어진 거하고 3도라고 주어진 거는 이제부터는 아예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메모를 하시고요. 자, 이제 저기까지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180도니까 당연하게 2분의 파이가 얼마야? 90도 2로 나눈 거니까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얼마? 45도, 6분의 파이는 얼마? 30도. 이 정도는 알겠죠, 그죠? 그럼 0라디안은 그냥 0이겠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랍니다. 됐나요? 자, 이 라디안법을 이용하는 게 왜 편리하냐면 이런 상태로 볼 겁니다. 다시 이런 상태로 볼 겁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알파도인,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알파도인 부채꼴이 있고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했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부채꼴에서 뭐를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 L은요, 됐나요? 2파이의 R에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맞아요? 중심각 알파도 요렇게 되는 거지. 맞니? 됐어요? 알파도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요렇게 구하는데요. 얘가 알파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알파 곱한 거잖아, 그지? 맞아요? 여기다가 알파 곱한 거예요. 180분의 알파 파이예요. 맞아요? 헷갈리니까 그냥 라디안으로 둡시다. 됐나요? 라디안으로 둘게요. 되겠어요? 세타라고 둘게요.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알파 라디안은 여기다가 알파 곱한 거죠. 각도가 알파 곱한 거지. 됐니? 라디안으로 바꾸면 조금 편할 거야, 그지? 그럼 알파 곱한 거니까 여기에서 중심각은 360도분의 1에 곱하기 중심각 크기, 얘를 각도로 바꾼 거. 됐니? 다시 얘를 각도로 바꾼 거 뭐야? 알파 곱한 거. 파이분의 180 알파. 파이분의 180의 알파. 요렇게 되겠지, 그지? 됐어? 그러면 얘가 약분되고 파이도 약분되고, 그죠? R 곱하기 알파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L은 R 곱하기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R 곱하기 알파가 뭐야? 호의 길이인 거예요. 됐어요? R 곱하기 중심각. 뭘로 표현하면?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편의상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세타로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도 세타. 그럼 여러분 책의 공식에 다 R 세타로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얘가 R 세타가 반지름 곱하기 라디안이 호의 길이야. 됐어? 그러면 부채꼴 넓이 S는요, 파이에 R 제곱에, 됐니? 곱하기 360도 분의 1에 곱하기 중심각 크기야, 그지? 그러면 세타 라디안은 뭐라고? 여기다가 세타 곱한 거라고, 그지? 파이분의 180의 세타, 파이분의 180의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가 약분되고 2가 될 거고 파이 약분될 거야, 그지? 그러면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넓이에요. 됐나요? 그리고요, 얘가 2분의 1의 R 곱하기 R 세타잖아, 그지? 맞아요? R 제곱 세타가. 근데 이 R 세타가 뭐야? 호의 길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2분의 1의 R 곱하기 L로도 할 수 있는 거야, 항상. 됐어요? 그러니까
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은요 R 곱하기 세타가 되고요, 넓이 S는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되고, 얘는 2분의 1의 R 곱하기 L하고도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이 매우 편리하게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있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런 상태가 있대. 여기가 45도래요. 그리고 여기가 6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45도를 뭘로 바꿔요? 라디안으로 바꿔요. 4분의 파이로. 됐니? 4분의 파이로 바꾸면 요 호의 길이는 너랑 너 곱하면 되는 거야. 6 곱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2분의 3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단 말이야. 엄청나게. 그럼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곱하기 R 제곱의 중심각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9의 파이 이렇게 됩니까? 사각분하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넓이랑 뭐를 호의 길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뭘 하세요야?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를 부채꼴 넓이와 뭐를 구할 수 있다?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계산하는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 뒤에 강의를 쌤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올릴 건데, 두 번째 강의는 요거에 관한 예제 풀이. 오늘 뭐 쌤이 기초적인 걸 좀 탄탄하게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설명한다고 수업이 조금, 지금 한 50분 정도 조금 넘어갔는데 51분 정도 되는데, 아마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인 각과 라디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솔직하게 라디안을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지만,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 파이가 각으로 표현할 때 180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되새겨야 돼요.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이렇게 계속 되새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수학을 하면 할수록 부채꼴 넓이와 호의 길이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니? 호의 길이는 R 세타,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외우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기본적인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번 강의를 바탕으로 예제들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아마 다음 영상은 조금 짧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예제들을 그냥 부다닥 풀고 넘어갈 거니까 짧을 것 같은데, 근데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보시고 나야 뒤에 이제 상가함수 계산할 때랑 그 각의 변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진 상태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있으시면 수학 1 교재, 아니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대수 교재 보시면 내용은 똑같아요. 수학 1에 있는 상가함수 제일 앞부분에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보시고 예제들을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를 보기 전에라도 요번 강의 보고 나서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요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근데 예제가 잘 안 풀린다 하면 다음 강의 보시고 책에 있는 예제들을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다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싶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지금도 뭐 되게 얕게 하는 공부는 아니야.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강의가 듣고 싶다 하면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선생님 강의를 선생님은 여기다 올리진 않을 거니까. 좀 더 꼼꼼하고 심화된 강의를 듣고 싶다 하면 울산 근처에, 울산 중구 쪽에 사는 친구들은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294-0727, 그지?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울산 근처에 사는데 조금 멀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쌤이 개인적으로 가서 과외 수업도 하니까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전화 주셔서 수학 원장쌤한테 과외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괜찮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쌤이 신나서 또 강의를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울산중고 참길학원의 원장 정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예제풀이로 오겠습니다.